두 번째는 이 공존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슷한 것 같지만은 또 새로운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존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저 연기법 두 번째 원리인데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공간 속에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앉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같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 같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기쁨이고 환희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가만히 보면 사돈이 논사면은 배 아픈 경우가 많아요. 같이 이렇게 한 집안에서도요. 누가 막 잘 때면은 괜히 심술나고 질투심이 막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연기법이 제대로 실천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작은 집 아들이 서울대 들어갔다. 그러면은 겉으로는 아이고 참 경사났다. 그런데 우리 집 아들은 지금 지방대 또 못 들어가고 재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창피하고 질투심도 나고 뭔가 마음이 편치 않아요. 이게 이제 거의 모든 사람들의 그 일반적인 그 생각이거든요. 근데 연기법을 실천하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나서는 그런 마음이 나더라도 빨리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참 기쁘다. 환희롭다. 참 굉장히 기쁘고 참 행복한 삶이로구나. 이렇게 바로 생각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왜? 왜? 우리는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당신이 없으면 내가 있을 수 없고 당신이 없어지면 나도 없어져요. 이게 생각뿐만 아니라 바로 말로 몸으로 바로 실천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누이 좋고 매부 좋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연기법의 제 두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 아주 지난 세기에 없었던 매우 역동적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자들은, 지식인들은 21세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지식 기반 사회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지식을 기반으로 한 정보 사회다. 여기 이 산중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서구라파, 미국, 호주, 뉴질랜드, 중국, 일본,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실시간으로 통화할 수 있어요. 10년 전에는 우리 상상만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다 현실화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핸드폰 안 가진 사람들이 거의 없죠. 핸드폰으로 미국에 있는 친구하고 자유롭게 통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화면을 보면서 또 통화를 할 수 있어요. 사진으로 바로 찍어가지고 전송할 수 있어요. 부처님께서 설하신 화엄경에 보면은 이것을 인드라망 세계라고 했어요. 인드라망, 제석천 하늘나라에 가면은 그 보배 구슬들이 발로 이렇게 쫙 쳐져 있는데 수억만 개가 빛을 발하고 있어요. 그 빛을 발하는 것이 서로 거미줄처럼 막 그물처럼 얽혀 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그렇게 서로 긴밀한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속 성진해가지고 직장에서 막 올라가는 사람 보면은 괜히 막 화가 나고 저 사람은 무슨 백이 좋아가지고 저렇게 올라가나 화부터 나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그래 저 사람 또 그런 복이 있겠지 하고 내 마음을 돌이키고 편안하게 갖고 즐거운 마음을 가졌을 때 이게 연기법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 고속 승진하는 동료를 보고 화내고 속상해하고 그러면은 그것은 지금 연기법 수행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연기법 수행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특히 우리는
아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앞으로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이들 교육을 잘 시켜서 사회와 국가에 이바지하는 훌륭한 사람들로 키워야 되는데, 그래서 교육을 많이 시키려고 해요.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고. 근데요, 얼마 전까지는 그 IQ가 좋아야지 그 공부를 잘하고, 그 공부를 IQ 좋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만이 경쟁력 있는 국가다, 인재가 많은 국가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21세기는요 IQ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얼마 전에는 또 EQ가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뭡니까, 이 지성지수, 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이 감성지수가 중요하다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피아노를 가르쳐야 된다, 뭐 바이올린을 가르쳐야 된다, 예능 교육을 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한때 또 굉장히 그게 유행했죠, EQ가. 그런데 앞으로 이 정보화 사회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뭐예요? NQ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NQ. 네트워크 쿼선트라고 하는 건데, IQ, EQ, NQ. NQ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공존 지수예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서로 팀워크를 이루고 잘 같이 공존할 수 있는가? 그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 이걸 지수화해 놓은 게 네트워크 쿼션트, NQ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직장 안에서 IQ가 좋은 사람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NQ가 부족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면은 그 직장은 망하게 돼 있어요. 왜냐? 혼자만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똑똑해도 다른 사람들과 공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면은 그 직장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동국대 김무곤 교수가 NQ로 살아라 하는 책을 쓴 적이 있어요. NQ로 살아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을 할 때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많은 능력들을 키워줬을 때 그 아이들이 커서 사회에 잘 적응해가지고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지, 아무리 머리만 좋게 해도 안 된다는 거죠. NQ를 키우는 것이 뭐냐? 아까 지금 말씀드린 이 연기법의 두 번째 원리, 공간 속에서 함께 존재하는 그러한 기술과 기법과 능력을 기르는 것, 이것이 바로 NQ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좋고 내 가족만 좋고 내 이웃만 좋은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좋게 하는 그러한 이 마음 자세, 그것이 바로 공존에 관한 지수인 것입니다. 대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태성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요. 자기가 가장 소중합니다.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되는 게 뭐냐? 자기만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모든 존재들이 다 소중하고 나와 내가 하나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실천해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이죠. 한번 예를 들어보죠. 지금 여러분들 머리에 불이 붙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예? 불 붙었어요. 어떻게 해요? 빨리 꺼야죠. 근데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 머리에 불 붙었어요. 어떻게 할래요? 어젯밤에 저 부부싸움 했으면은 아이고 칠칠맞게 머리에 불이나 붙이고 다니고 저러니까 저 꼴이지. 꺼주지도 않아요. 아이들한테,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자녀들 머리에 불이 붙었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달려가가지고 아이고 내 자식 하면서 꺼주죠. 이웃집 나하고 원수로 지내는
그 사람 머리에 불 붙으면 뭐라 그래요? 꼬스름하다. 다 타버려라.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관계 속에서요. 좋아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 먼 사람 계속 구분을 하고 분별을 합니다. 연기법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이론으로는 알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실천이 안 돼요. NQ가 저 바닥이라. 불자들은 정말 앞으로 21세기를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NQ를 높여야 돼요. 감성지수나 지식지수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바로 공존지수입니다. 이게 바로 연기법을 실천하는 거예요. NQ로 살아라 그 책에 보면은 부처님 이야기도 나오고 뭐 예수님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부처님은 참 연기법 아니 그 NQ의 그 규제이다. 그 말이 저는 좀 불만스럽더라고요. NQ 규제. 부처님은 NQ를 그대로 연기법을 실천하시는 분이고 또 예수님도 그 뭐 성인들은 다 그러죠. 너와 나의 구분을 않고 삶을 사셨기 때문에 모든 존재들이 다 나와 같은 소중한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대로 그 삶 자체가 바로 NQ가 높은 삶이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존재들이 잘 되고 향상되고 진보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환희에 찬 마음을 갖고 사는 이런 사람들은 얼굴이 항상 환해요. 항상 기쁨에 가득 차 있어요. 항상 얼굴에 웃음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집안이 화목하고 회사가 잘 되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모든 일들이 다 잘 돼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 마음속에서 기쁨이 계속 흘러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입이 이만큼 벌어지고 얼굴은 환하게 벌거족족하게 빛이 계속 나고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아이고 저 사람하고 사업하면은 잘 되겠다 해서 막 사업도 이렇게 저기 해서 주고 동업도 하자 그러고 또 아이들도 엄마 아빠가 항상 웃는 얼굴이니까 애들도 바로 그 기운을 받습니다. 따뜻한 기운, 훈훈한 기운, 아름다운 기운을 그대로 받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얼굴도 더 이뻐지고 키도 잘 크고 그러면 이제 요즘은 몸짱, 얼짱 이렇게 돼야지 뭐 시집장가도 잘 가잖아요. 근데 얼굴이 그냥 항상 우중충하고 화나 있고 그러면은 아무리 이목구비가 잘생겼어도요 그 애인들이 안 생겨요. 좋은 사윗감이 안 옵니다. 물론 요즘은 그 네트워크 시대고 스크린 시대이기 때문에 이 외모를 매우 중요시하는 세상입니다. 그게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외모가 출중하고 항상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몸짱, 얼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마음짱이 돼야 돼요. 마음짱. 마음이 정말로 아름답고 훈훈하고 따뜻했을 때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기법 실천을 하게 되면은 마음이 그렇게 훌륭하게 돼요. 연기법 실천은 뭡니까? 바로 마음 공부예요. 불자들은 이렇게 얼굴을 보면은 벌써 포근하고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이 들거든요. 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연기법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렇게 기쁨과 환희에 찬 삶을 살아가야 된다. 불자들은. 세 번째 그러면 어떤 연기법 실천을 해야 되냐 하면은 이제 이거는 굉장히 구체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절에 오셔서 염불하고 참선하고 이렇게 법회를 듣고 또 집에 가셔서는 사경도 하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수행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사경 수행 해보셨어요? 스님께서 전번에 저한테 그 사경에 대해서
연구한 그런 것들을 갖고 오셔서 이렇게 쭉 보니까 이 사경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수행법 중에 하나더라고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성껏 한 배 한 배 하면서 쓰면서 정말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고 또 집중을 하고 그 사경을 하는 순간 부처님의 법을 계속 기억하고 놓치지 않는, 이게 바로 수행이거든요. 연기법 수행의 세 번째가 뭐냐? 우리가 세상의 바깥에 있는 존재 현상들을 안으로 이렇게 입력, 받아들일 때 깨어있는 마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사띠라고 그래요. 빨리어로. 사띠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한문으로는 정념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팔정도에서 염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한다 그런 뜻이죠. 근데 그냥 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그런 뜻이 아니라 깨어 있어서 순간순간 놓치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그 정념을 팔정도에서 교리 서적을 보면 되게 바른 기억이라고 번역하는데 그냥 기억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번역이에요. 마음을 항상 챙기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 정념이에요. 그것을 빨리어로는 사띠라고 하는데 이 사띠가 계속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바로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염불 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을 때 차를 타고 가나 직장에서 상사하고 이야기를 하나 밥을 먹으나 자나깨나 오나 가나 염불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 또 참선하는 사람들은 화두를 잃지 않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갈 때도 그냥 흔들리면서 이목고, 말을 할 때도 저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 이목고가 계속 흐르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매우 중요한 연기법 수행 중에 하나예요. 왜 이게 연기법 수행이냐? 여러분들은 이거하고 동떨어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니까 연기법하고 수행하고 별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잘 들어보세요. 눈을 통해서 뭘 봅니까? 사물을 보죠. 빛이 있는 형체가 있는 모든 것들은 눈을 통해서 보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하는 이 말을 뭘 통해서 들어요? 귀를 통해서 듣죠. 여기서 피운 향은 뭘 통해서 맡아요? 코를 통해서 맡습니다. 오늘 법회가 끝나면은 맛있는 비빔밥을 드시게 될, 비빔밥 하셨습니까 오늘? 뭘 통해서 맛을 느껴요? 입을 통해서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부드러운 좋은 촉감 좋은 옷은 몸을 통해서 촉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이 법문은 마음을 통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6가지 안에 있는 이 인식기관을 내입처라고 하고 밖에 있는 6가지 그 현상들을 외입처라고 그래요. 이 2가지가 딱 맞아 들었을 때 인과 연이 딱 맞아 들었을 때 우리는 인식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해서 이 안에 들어옵니다. 좋고 나쁨을 분별합니다. 밖에 있는 형상을 보고 소리를 듣고 냄새를 맡고 맛을 보고 촉감을 느끼고 여기서 우리가 이것이 뭐다라고 좋다 나쁘다라고 분별을 합니다. 근데 이 분별하는 것은 매우 주관적입니다. 밖에 어떤 현상들이 있어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분석해서 내 나름대로 요리해가지고 나를 괴롭히거나 즐겁게 하거나 해요. 원래 밖에 있는 것들은 공한 거예요.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옛날 영화인데 부시맨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부시맨. 아프리카 토인이 이렇게 있는데 미국 비행기가 이렇게 상공을 날아가다가 콜라병을 하나 떨어뜨렸어요. 코카콜라병을. 근데 그 흑인이 족장이 그걸 딱 보고는 야, 이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하늘이 주신 보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모셔놓고 막 절을 하고는 신주단지처럼 모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부족이 이것을 뺏으려고 전쟁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콜라병이 그 사람들에게는 보물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예요? 콜라병입니다. 그죠? 콜라병이에요. 별로 가치 없는 겁니다. 왜? 우리는 콜라병의 용도와 콜라병의 개념이 이미 다 입력이 되어 있어요. 머릿속에 딱 있어. 그러니까 콜라병을 보는 순간 딱 이것은 콜라를 담는 병이야. 이렇게 딱 이해가 되죠. 근데 아프리카 토이는 콜라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콜라가. 그 맛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이 멋진 병이 보물이에요.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어. 그것에 대한 개념이.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개념을 세운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그래요. 이 상이 지금 뭐예요? 법상이죠? 그렇죠? 법문을 하니까. 근데 이걸 내려가지고 저 밑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경을 놓고 보면 뭐예요? 경상이죠? 근데 이걸 저기 후원으로 갖고 가서 식당에서 여기다 밥을 딱 차려서 먹으면 뭐예요? 밥상이 된다고요. 이거를 법상이라고 막 고집을 하면은 이 연기법을 이해 못한 거예요. 법상은 공입니다. 공이기 때문에 어디 가면은 그 기능에 따라서 다 변해요. 존재가 달라져요. 세상의 모든 일이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막 미워하는 사람 실체가 없습니다. 내가 만든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막 좋아하고 어쩔 줄 모르는 애인, 내가 만든 애인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지나가면 변하지. 그래가지고 또 막 헤어져가지고 울고 불고 그러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깨달으면 바로 연기법을 깨친 거예요. 거기서 바로 편안함이 오고 집착이 없어집니다.